탈무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끝없는 대화이자 지혜가 흐르는 살아있는 강물이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 턱끝에 매달렸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는 친구 앞에서 어깨를 웅크린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친구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분명 화가 난 얼굴이었다. 작은 회당마당, 늦은 오후의 빛이 담장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바람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아이의 이름은 요나였고 친구의 이름은 레비이다. 그리고 그 둘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랍비라 부르는 늙은 학자 라브 엘리에제르. 요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레비 미안해. 그 말이 공기 속으로 나갔다가 어딘가에서 멈춰 서는 것 같았다. 레비는 답하지 않았다. 요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상처받을 줄은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레비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다. 랍비가 그때 천천히 두 아이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책장의 무게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요나, 랍비가 불렀다. 요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요나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사과하고 있어요. 랍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레비를 바라보았다. 레비,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레비는 씩씩대며 대답했다. 화나 있어요. 왜 화가 났지? 요나가 내 손에 들고 있던 빵을 뺏어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웃었어요. 난 배도 고팠는데 창피했고 기분이 나빴어요. 요나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컥했다. 미안해 레비. 미안해. 나는 장난이었어. 그냥 잠깐 뺏어볼 생각이었는데 네가 잡으려다 바닥에 떨어져서. 레비는 이를 꽉 물었다. 장난? 내 장난 때문에 내가. 그때 랍비가 손을 들어 레비의 말이 더 커지지 않게 막았다. 둘 다 내게 가까이 오너라. 두 아이는 랍비 앞에 섰다. 요나는 눈물을 닦지 못한 채 숨을 훌쩍였고 레비는 아직 얼굴이 붉고 굳었다. 랍비는 마당 한쪽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의자 옆에 놓인 작은 바구니를 꺼냈다. 바구니 안에는 작은 조약돌과 모래가 섞여 있었다. 오늘 아침 내가 길을 걸으며 이것을 주었다. 랍비는 바구니를 흔들어 조약돌이 달그락거리게 했다. 사람들은 대개 돌을 보고 모래는 보지 못한다. 하지만 모래가 없으면 길은 쉽게 무너진다. 레비가 눈살을 찌푸렸다. 랍비님, 그게 지금 이 일과 무슨 상관이에요? 랍비는 미소를 지었다. 웃음이 아니라 오래 생각한 끝에 나오는 표정 같은 미소였다. 상관이 있지. 하지만 먼저 묻겠다. 레비, 너는 요나가 지금 한 말을 들었느냐? 들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 미안하다는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왔느냐? 레비는 잠시 입술을 달싹였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조금 흔들었다. 아직 아니요. 랍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요나를 바라보았다. 요나, 너는 왜 사과하고 있느냐? 울면서까지. 요나는 울음 사이로 대답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레비가 아파했으니까요. 그리고 랍비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칼보다 더 아프다고. 랍비의 눈이 잠깐 빛났다. 그래, 혀는 뼈가 없으나 뼈를 부순다는 말이 있지. 탈무드의 지혜를 너는 기억하는구나. 그렇다면 또 묻겠다. 네가 방금 사과한 것은 쉽더냐 어렵더냐? 요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너무 어려웠어요. 배가 막 아픈 것 같고 목이 꽉 막히고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말 안 하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랍비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레비에게 물었다. 레비, 너는 요나의 사과를 받아주는 것이 쉽겠느냐 어렵겠느냐?
레비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오르내렸다. 어려워요. 아직 화가 나요. 랍비는 손바닥으로 자신의 무릎을 가볍게 쳤다. 좋다. 둘 다 어렵다고 했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랍비는 바구니에서 조약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크지 않지만 단단한 돌이었다. 이것은 힘이다. 랍비가 말했다. 돌은 딱딱하고 쥐기 쉽고 던지면 상처를 낸다. 사람들은 이 돌을 들고 있으면 강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랍비는 바구니에서 모래 한 줌을 집었다.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이것은 용기다. 레비가 놀란 듯 물었다. 모래가요? 용기가요? 랍비는 모래를 다시 손에 쥐었다가 펴보였다. 모래는 아무 형태도 유지하지 못하고 흩어졌다. 그래, 모래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형태가 없고 흘러내리고 약해 보인다. 그러나 모래가 많아지면 길을 만들고 사막을 만들고 바다의 가장자리를 지킨다. 랍비는 아이들의 눈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다. 힘은 돌처럼 보이고 용기는 모래처럼 보인다. 그러나 돌은 하나로는 그저 던질 수 있을 뿐이지만 모래는 함께 모여 땅이 된다. 요나가 훌쩍이며 물었다. 그럼 사과는 모래인가요? 랍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모래다. 손에 쥐면 흘러내리고 말하려 하면 목이 막히고 눈물이 나고 자존심이 무너진다. 하지만 사과가 쌓이면 관계가 다시 땅을 얻는다. 레비는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랍비는 천천히 말했다. 용기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과할 줄 아는 것이다. 바로 그 문장이었다. 아이들이 들은 적 있는 말.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공기에서 끝나지 않고 땅으로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레비가 입을 열었다. 랍비님, 그런데요. 요나가 사과했다고 해서 제가 바로 괜찮아져야 하나요? 랍비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다. 바로 괜찮아질 필요는 없다. 상처는 때로 오늘 생기고 내일 아물지 않는다. 토라율법아,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이 나무처럼 자라야 한다고 말한다. 자라는 데엔 시간이 필요하다. 요나는 불안한 눈으로 레비를 바라봤다. 레비, 나는 정말 미안해. 레비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말끝을 떨며 말했다. 난 네가 미안하다고 하는 걸 듣고도 화가 나. 그런데 네가 울면서 말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레비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랍비는 레비에게 조용히 물었다. 레비, 너는 요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빵이었느냐, 아니면 명예였느냐, 아니면 이해였느냐? 레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랍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요나, 내 사과는 지금 레비의 마음을 향했지만 레비가 잃었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의 얼굴이구나. 너는 그것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느냐? 요나는 눈을 크게 떴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말할게요. 제가 레비를 놀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실수했고 레비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창피한 건 제가 될게요. 레비의 눈이 커졌다. 그걸 할 수 있어? 요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한 문장이 모래처럼 어려웠다. 하지만 요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 무섭지만 할게. 내가 시작했으니까. 랍비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여기 용기가 있다. 레비가 아직도 망설이는 얼굴이자 랍비가 덧붙였다. 그리고 레비, 내게도 용기가 필요하다. 레비가 반사적으로 물었다. 저도요? 제가 왜요? 제가 피해자인데요. 랍비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피해자에게도 용기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용기에는 두 얼굴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이고 다른 하나는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면서도 증오로 굳어지지 않는 용기다. 레비는 말이 없었다. 랍비는 잠시 침묵했다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낮게 말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한다. 용서는 강요할 수 없으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다. 레비, 너는 감옥에 살고 싶으냐? 레비는 당황했다. 감옥이요?
라삐는 손가락으로 레비의 가슴을 가리켰다. 화는 불과 같다. 적당히 쓰면 음식을 익히지만 꺼지지 않으면 집을 태운다. 너의 마음이 집이라면 지금 불이 어디까지 번지고 있느냐? 레비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슴이 뜨거워요. 그러면 그 불을 끄는 것이 먼저냐? 요나를 때리는 것이 먼저냐? 레비는 눈을 내리깔았다. 불을 끄는 게 먼저예요. 라삐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용기다. 요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레비는 요나를 보았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나, 내가 당장 괜찮아라고는 못하겠어. 하지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말해준다면,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나는 노력해볼게. 요나의 눈이 더 크게 젖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다. 고마워 레비. 약속할게. 정말 다시는 안 할게. 라삐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바구니를 다시 닫았다. 좋다. 라삐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레비가 놀라 물었다. 아직도요? 라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말로 시작하지만 행동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용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번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삐는 두 아이를 데리고 회당 안으로 들어갔다. 회당 안은 나무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에는 토라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장이 있었고 낮은 탁자 위에는 두꺼운 탈무드 책들이 쌓여 있었다. 라삐는 가장 낡은 책 한 권을 펼쳤다. 페이지 모서리는 손때로 달아 있었다. 여기. 라삐가 손가락으로 글줄을 따라가며 말했다. 우리는 지혜를 읽지만 지혜는 우리를 읽는다. 요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라삐님, 오늘 제가 배운 건 사과가 용기라는 거예요? 라삐는 고개를 젓지 않았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건 시작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왜 사과하는지다. 요나는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라삐가 말했다. 사과는 단지 실수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 사과는 상대의 인간성을 다시 세워주는 일이다. 레비는 내 장난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느꼈다. 내 사과는 레비를 다시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 너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요나는 숨을 삼켰다. 네, 할게요. 라삐는 레비를 보며 말했다. 레비, 너도 배워야 한다. 너는 오늘 상처를 받았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 길을 본다. 하나는 상처를 이유로 칼을 드는 길이고 하나는 상처를 이유로 더 깊은 사람이 되는 길이다. 레비가 물었다. 더 깊은 사람이 되면 상처가 없어져요? 라삐는 잠시 생각했다.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처가 내 주인이 되지 않게 된다. 라삐는 의자를 조금 끌어당겨 앉고 두 아이에게도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작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치 탈무드의 한 페이지처럼 질문과 답이 이어졌다. 요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나가 대답했다. 손말 행동.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무엇이지? 요나는 잠시 생각했다. 말이요. 라삐가 고개를 끄덕였다. 레비, 상처를 받은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레비가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래. 그러면 요나, 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요나가 말했다. 그 사람들의 눈을 다시 돌려야 해요. 레비를 웃음거리가 아니라 친구로 보게. 라삐가 조용히 말했다. 좋다. 그때 회당 문이 삐걱 열리며 아이들이 몇 명 들어왔다. 아까 마당에서 웃던 아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레비와 요나를 보고 수군거렸다. 요나는 숨을 들이켰다. 라삐가 요나의 등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이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요나는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목이 또 막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다. 얘들아, 요나가 말했다. 아이들이 잠시 조용해졌다. 한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뭐야, 또 장난치게? 요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잘못했어. 아까 레비 빵 뺏은 거 진짜 나쁜 거였어.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레비를 창피하게 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음을 거뒀다. 요나는 말을 이어갔다. 레비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멍청했어. 앞으로 레비 놀리면 그건 나랑 싸우는 거야. 알았지? 순간 회당 안에 묘한 침묵이 흐르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요나가 저렇게 말하는 건 처음 보네. 레비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속 불이 아주 조금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완전히는 아니었다. 하지만 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라삐는 그 침묵 속에서 낮게 말했다. 보았느냐? 이것이 말의 회복이다. 요나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숨을 몰아쉬었다. 레비는 요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마워. 요나는 눈을 깜빡였다. 응. 라삐는 그 둘을 바라보며 다시 질문을 던졌다. 요나, 지금 네 마음은 어떠냐? 아까 사과하기 전과 비교해서. 요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조금 가벼워졌어요. 가슴이 덜 답답해요. 라삐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책감은 짐이다. 사과는 그 짐을 내려놓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짐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길을 바르게 걸어야 한다. 레비가 물었다. 라삐님, 그러면 저는요? 저는 언제 괜찮아져요? 라삐는 레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좋은 질문이다. 레비, 너는 오늘 상철하는 선생님을 만났다. 그 선생님은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느냐? 레비는 당황했다. 상처가 가르쳐요? 라삐가 말했다. 상처는 네가 누군가에게 같은 일을 하지 않게 가르친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에게 사과할 때 그 사과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해준다. 그러니 상처는 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다. 레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요나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용기인가요? 라삐의 눈이 부드럽게 웃었다. 그렇다. 그리고 라삐는 오늘의 핵심을 다시,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말했다. 용기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과할 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용기란 상처를 이유로 칼을 들지 않는 것이다. 회당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더 붉어져 있었다. 담장 위 그림자가 길어졌다. 아이들은 말수가 줄었지만 그 침묵은 아까의 날카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뭔가 잘하고 있는 침묵이었다. 마당에서 레비가 멈춰섰다. 요나. 요나가 고개를 들었다. 레비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 아주 작게 말했다. 나도 미안해. 요나가 놀랐다. 네가 왜 미안해? 레비는 얼굴을 찡그렸다. 마치 자기 마음을 말로 꺼내는 게 어색한 사람처럼. 아까 너 사과할 때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어. 화가 난 건 맞지만 네가 울고 있는데도. 요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가 화난 건 당연해. 레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나도 용기 내볼게. 그 말이 요나의 가슴을 찔렀다. 이번에는 아픈 찔림이 아니라 따뜻한 찔림이었다. 라삐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읊조렸다. 아이들은 용기를 배운다. 어른들이 잊어버린 것을. 그날 이후 요나는 사람들 앞에서 장난을 치려 할 때마다 회당 마당의 모래를 떠올렸다. 손에 쥐면 흘러내리지만 쌓이면 땅이 되는 모래. 그리고 레비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피함 속에서 굳어졌던 눈동자, 그리고 조금씩 풀려나던 눈동자. 레비 또한 누군가의 말이 날카롭게 꽂힐 때마다 라삐의 질문이 떠올랐다. 불을 끄는 것이 먼저냐? 돌을 던지는 것이 먼저냐? 그리고 둘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갔다. 몇 주 뒤, 라삐는 두 아이를 다시 불렀다. 마치 이야기를 끝맺기 위해 마지막 장을 펼치듯. 요나, 레비. 두 아이가 나란히 섰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라삐가 물었다. 너희는 이제 용기가 무엇인지 아느냐? 요나가 말했다. 사과하는 거요. 레비가 말했다. 그리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요. 라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를 더 배워야 한다. 두 아이가 동시에 물었다. 마지막 하나요?
랍비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저녁 하늘,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다. 용기는 먼저 하는 것이다. 요나가 눈을 깜빡였다. 먼저요? 랍비가 말했다. 대개 사람들은 기다린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저 사람이 먼저 손 내밀면, 저 사람이 먼저 인정하면 그렇게 서로 기다리다. 관계는 먼지가 되고 만다. 랍비는 모래 한 줌을 다시 손에 쥐었다. 그리고 바람에 살짝 흩뿌렸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 먼저 용서하려는 사람, 먼저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길을 만든다. 요나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레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랍비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가 오늘 배운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언젠가 어른이 된다. 그때 사람들은 칼을 들며 용기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알 것이다. 랍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용기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과할 줄 아는 것이다. 그 말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처럼 들렸다. 그리고 마당의 모래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길을 지키는 모래.